철수는 저녁 밥상에 앉아 아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쇳물 냄새를 맡아온 터라 입맛이 깔깔했죠. 쇠를 두드리고 갈아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작업복에 밴 기름때의 냄새는 아무리 씻어내도 쉬 가시지 않는 법이었어요.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몸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찌개를 덜어주고 막내 미영이에게 김치를 올려주더군요. 흰 쌀밥 위에 빨간 김치가 보기 좋았습니다. 미영이는 작은 손으로 깍두기를 집어 입에 넣으며 오물거렸죠. 영자는 미영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 시선은 밥그릇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때 밥상머리에서 조잘대던 영자의 웃음소리는 언제부턴가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찌개 끓는 소리와 미영이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죠. 철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 밥 먹여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시장 다녀오면 하루가 짧을 테니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하루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 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헤집고 다니는 영자의 뒷모습이 문득 떠올랐죠.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시름을 짊어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는 여전히 구수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했죠. 밥알을 씹는 철수의 입안은 텁텁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전셋집 벽에 걸린 달력은 1982년 늦가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휴일은 많지 않았고 빼곡히 적힌 일상들이 더 현실적이었죠. 창밖에서는 찬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와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이미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었고요. 미영이가 밥그릇을 내밀며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김치 더 줘요. 영자는 말없이 김치 접시를 미영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영자의 얼굴에는 그림자 같은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 거칠어진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영자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걸까요? 철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것 같았죠. 그는 젓가락으로 찌개 속 두부를 휘젓다가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밥을 넘길 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철수 씨, 왜 밥을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무미건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의 목소리도 영자만큼이나 힘이 없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이의 밥그릇에 남은 밥알을 긁어 모아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마치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처럼 더 이상 섞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영자와 미영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맑고 천진난만한 미영이의 얼굴과 그 옆에서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는 영자의 얼굴은 너무나도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는 낡은 전셋집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한쪽 벽에 붙은 희미한 꽃무늬 벽지, 달고 다른 장판, 전구 하나의 의지에 겨우 밝혀지는 거실의 어스름한 불빛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깨에 놓인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늘 하루의 피곤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낡은 전셋집은 더욱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철수의 눈에 영자의 변화는 갈수록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는 저녁마다 찜질을 해도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죠. 잠결에 터져 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는 밤새도록 철수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영자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괜찮아요. 요새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짧게 대답하고는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수는 영자의 눈동자가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작은 일에도 반짝이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공장 일을 마치고 읍내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던 철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 가로등 불빛 아래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자기를 짊어지고 허리가 잔뜩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순간 다른 사람인가 싶었지만 낡은 분홍색 스웨터는 영자가 아침마다 입는 옷이었습니다. 닳고 닳아 팔꿈치 부분이 희끗희끗한 스웨터는 영자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려 골목 어귀의 그림자 속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읍내 뒷골목, 허름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삼켜버린 듯한 그 골목은 철수가 평소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던 곳이었죠. 철수는 그림자 속의 선체로 영자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넘어 마치 돌덩이라도 얹힌 듯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저런 곳에 저런 모습으로 가는 걸까? 수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금 본 영자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저녁 밥상에 앉아서도 그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묵묵히 찌개를 덜어주고 미영이에게 김치를 올려주었지만 철수는 그녀의 얼굴에서 아까 보았던 피곤함과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읽으려 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자꾸만 영자의 손과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어있는 다리,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알 수 없는 그림자. 오늘 일은 괜찮았어요?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듯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뭐, 평소 같았죠. 철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이의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는 데 집중할 뿐이었죠. 식탁 위에는 찌개 끓는 소리와 미영이의 숟가락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철수는 아까 보았던 영자의 뒷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커다란 보자기를 짊어진 채 비틀거리던 모습, 읍내 뒷골목으로 사라지던 모습,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씨앗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영자의 마른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잠결에 뒤척이는 영자의 몸짓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아픈데 나에게 숨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온갖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공장으로 나서는 철수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영자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색했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출근길 내내 영자가 사라졌던 그 골목을 생각했습니다. 그 골목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자는 왜 그곳으로 향했던 걸까?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철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퇴근길이면 그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곤 했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철수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피곤함이 더욱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철수는 저녁 밥상에서 영자의 다리를 힐끗거렸습니다. 여전히 퉁퉁 부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다리는 좀 어때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주물러주면 좀 나아요.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요새.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아픈 몸을 참고 있는 영자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무력감의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퇴근길에 늘 영자가 사라졌던 그 골목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골목 어귀에서 영자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이었습니다. 영자는 등에 보자기를 짊어진 채 허리가 잔뜩 굽은 모습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공장 근처 상점에서 담배를 사려던 참이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담배 한 갑을 받아들고는 다시 한번 골목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자는 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희미하게 한성방직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은 색이 발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자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성방직. 그곳은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영자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쇳물 냄새를 맡고 쇠를 두드리며 하루 종일 일하는 자신처럼 영자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퉁퉁 부은 다리, 마른 기침, 텅 빈 눈동자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미영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죠. 영자는 철수가 들어서자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그 밥그릇을 받아들고 멍하니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단단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철수는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영자의 손등에 박힌 실밥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묻은 희미한 먼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풍겨오는 섬유 냄새. 모든 것이 그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일했어요? 철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철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영문을 모른 채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철수 씨. 집에서 미영이 돌보고 있었죠. 영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성 방직에서요?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오? 그의 말에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철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미영이의 숟가락 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은 답답함을 넘어선 고통으로 점여왔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희생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미안함과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뒤섞여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밥상 위에 된장찌개는 식어갔고 미영이는 엄마와 아빠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저 눈치만 살피는 듯 보였죠. 철수는 영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마 더 묻지 못했고 영자 역시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철수는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영자의 마른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고요. 어쩌면 그 기침 소리는 영자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후회를 꾸짖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 철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 영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비추었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자신의 말에 핏기 없이 굳어버리던 영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들킬까봐 또다시 실망시킬까봐 그토록 숨겨왔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에 철수는 미안함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안방 아랫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낡은 장롱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죠. 어제 저녁 영자의 눈빛 속에서 읽었던 그 알 수 없는 단단함, 그리고 체념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 봐 잔뜩 신경이 곤두섰죠. 안쪽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영자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듬어 가장 깊숙한 서랍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맨 안쪽, 꾸깃꾸깃 접힌 천조각 같은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통장을 꺼내 들자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영자가 깰까 봐 숨을 죽인 채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영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빼곡하게 채워진 입출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일정하게 입금된 그러나 턱없이 작은 돈들. 그 옆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 전자부품 납품. 철수의 눈이 그 글씨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오 전자. 읍내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밤늦게까지 공장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곳. 영자가 밤마다 그곳으로 향했던 걸까요? 통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수술비. 희미하게 쓰인 두 글자가 철수의 눈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수술비라니 누구의 수술비일까요? 미영이? 아니면 영자 자신?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잠든 영자의 마른 몸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난히 심해진 기침, 퉁퉁 부어있던 다리, 그리고 늘 피곤해 절어있던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밤마다 전자공장으로 부품을 나르던 영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가 공장에서 쇳물 냄새를 맡으며 쇠를 두드리던 낮 동안 영자는 또 다른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의 시선은 문득 영자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손목에 자리 잡고 있던 희미한 흉터. 그는 그저 부어기를 하다 생긴 작은 상처련이 여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가 달리 보였습니다. 아마도 공장 기계에 스쳐 생긴 상처였을 겁니다. 거친 부품을 나르다 혹은 기계에 손이 닿아 생긴 상처. 그 흉터는 영자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고 그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아픔의 증거였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잃은 대신
가족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잠든 사이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철수는 통장을 다시 꾸깃꾸깃 접어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고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영자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자의 피곤함 뒤에 숨겨진 희생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그녀의 작은 신호들을 외면했던 걸까요? 그는 잠든 영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영자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부드러운 아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여인의 손이었죠. 철수는 말없이 영자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오히려 차가운 영자의 손에 위로받는 듯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영자의 손을 한참 동안 그려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봤자 무슨 소용일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그는 영자의 희생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짐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새벽빛이 방안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영자가 작게 뒤척였습니다. 철수는 얼른 손을 놓았지만 영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잠시 더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나 사람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